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직류 발전기의 구조, 전기자 권선법, 그리고 기전력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근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공장에서 우리가 발전기를 만들고, 그쵸? 그리고 나서 실제 구동하기 전에 이 발전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기전력이 얼마가 됐는지 계산을 한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구동을 해보고, 그걸 이제 전력계를 통해서 전압계를 통해서 전압을 측정을 해봤더니 내가 계산한 전압과 다르게 나오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손실이 생겼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전기자, 반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기자를 통해서 뭘 얻었어요? 그쵸? 전기를 얻었죠. 그래서 전기를 얻었는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손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자 반작용은요, 이 상태예요. 자, 여기 철심이죠. 계자 철심에 코일을 감았을 거고요. 계자 철심에 코일을 이렇게 감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거고요. 그래서 자속이 N극에서 S극으로 지금 가는 상태.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기자죠. 원통형의 전기자에 지금 요 브러쉬가 붙어 있는 상태. 근데 요 브러쉬가 현재 전기적 중성축에 놓여 있습니다. 전기적 중성축이란 우리가 한 바퀴를 회전시키면은요, 요런 파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반주기죠. 한 주기는 여기까지라면 반주기 지나서 이게 전압, 그리고 시간에 따라 만들어지는 전압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전압이 어디에 갔어요? 0이 되는 지점이 보이시죠? 여기. 이 지점을 우리는 전기적인 중성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중성축에 브러쉬가 놓여져 있을 때 브러쉬 부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크 발생을 하지 않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전기자를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회전이 안 돼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죠. 회전을 시켜요. 제가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회전이 된다 그러면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을 알 수 있는 방법 뭐였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르면 지금 여기서는 움직임이 N극 앞에서는 위로 가죠, 움직임이.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위로. 자극은 N에서 S극으로 자속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다 들어가는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S극 앞에서는 나오는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기 모습이죠. 근데 정기적인 중성축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수반되는 작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그쵸? 자기장.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자, 이때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어떻게 알 수 있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전류가 들어가죠. 일직선의 전류니까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해주시면 이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으로 이런 자속이 생기게 됩니다. 색깔 한번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이 방향, 이런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요. 자, 이쪽은 어때요? 전류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일직선의 전류 감아주는 회전 자기장, 이런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지금 요 자속과 보라색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기장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윗부분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왼쪽에서 오른쪽, 계자 자속도 왼쪽에서 오른쪽.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속 밀도가 커지죠. 반대로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완전 반대잖아. 밀도가 작아집니다. 여긴 어때요? 여기도 완전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밀도가 작아지고 여기는 같은 방향, 자속이 합쳐지는구나. 밀도가 미래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전기자 중성축이요. 밀도가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발전기에서는 어때요? 회전 방향으로 슉 하고 회전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좀 볼게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과 주자속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합해지거나 빼지는, 상쇄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정기적인 중성축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회전 방향으로 회전하더라. 그래서 요만큼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요. 자속이 우리가 여기서 이동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자속량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주자속도 감소하고 전기자 중성축도 회전해서 이동하고.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런 서로의 자기장의 상쇄와 합해짐으로 인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N극에서 S극으로 가던 이 주자속과 전기자 전류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전기자 전류 자기장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되더라? 주자속이 감소하더라.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전기적 중성축이 어떻게 됐어?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더라. 그쵸? 그리고 이거요. 3번. 이전 지점이잖아요. 이전 지점, 전기적 중성축 지점에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중성축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부근에 불꽃이 계속 파바박 하고 아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 부근에서 불꽃 발생이 하더라라는 그런 이제 손실,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자속이 감소한다? 우리 앞서서 계산했었잖아요.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60A의 P존입니다. 라고요. 근데 이걸 한번 만들면 여기 부분은 변하지 않는 값. 그러므로 기전력은 자속과 회전 속도에 고배비례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자속 자체가 뭐 했어? 감소했어. 그러니까 기전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기전력이 감소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느냐? 중요하겠죠.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상권선 설치한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요. 이 보상권선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가 시험 문제 나와요. 어디에 설치하냐? 바로 배자 자극면에 설치를 하고요. 어떻게 설치할 거냐?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자 전류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주게끔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어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자 철심. 여기도 계자 철심이 되겠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계자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밑으로 흘러야 N극, 위로 흘러야 S극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전기적 중성축에 브러쉬가 있다라고 하면요. 아까 이쪽은 우리가 들어가는 전류가 있어요. 이쪽은 나오는 전류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장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계자 자극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자 자극면에 권선을 여기다가 심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감아요. 여기다가. 근데 어떻게 감냐?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 여긴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여기로는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도트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전기자 전류하고 같은 전류량이 여기 흘러야 돼. 그래서 전기자 전류, 전기자 권선하고 직렬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회전에 영향을 주는, 저가 지금 2차 2D로 지금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회전이 돼요 하지만 진짜는 이렇게 감진 않아요. 회전에 문제가 없게끔 감고요. 직렬로 감는다는 거. 그래서 이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 크기 그대로 이 계자 자극면에 보상권선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다만 어떻게? 그렇죠. 방향이 반대라는 거. 누구하고 반대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전기자 전류.
전기자 전류 반대 방향의 전류를 보상권선에 흘러주게 되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겠어요? 여기도 계자 자극면에 보상권선을 감죠. 근데 어떻게 해라?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상권선이다. 그러면 왜요? 왜 그렇게 감아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전기자 전류에서 들어가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자기장의 방향이 무슨 방향? 이 방향이었잖아요. 그쵸?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반대로 계자 자극면에서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자기장이 생겨요? 바로 이런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 상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상권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1번 보상권선 설치한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여기 밑줄 그으면서 볼게요. 계자 자극면에 전기자 전류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자 자극면에 설치하고 전기자 전류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는 보극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보극 설치라는 게 뭐냐면 극을 보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 계자가 있었어요. N극, S극, 그리고 여기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극을 이렇게 한 번 더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전기자 전류가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생기는 자기장은 들어가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요. 그래서 보상권선으로 대부분의 자기장을 이제 상쇄시켰다라고 하면 요 전기자 한가운데 이렇게 쭉 수직으로 떨어지는 자속이 있죠. 이걸 교차자속이라고 하는데 이 교차자속을 보극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을 N극으로 위를 S극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자속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교차자속도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보극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극은 전기자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교차 자속을 상쇄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세 번째. 이건 조금 귀여운 방법이죠. 브러쉬를 이동해서 설치하겠다.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전기적 중성축이 회전 방향으로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동할 방향에 미리 붙여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러쉬를 이동시켜서 설치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자, 전기자 반작용이 뭐예요? 전기자에 전기자 전류가 생기면서 생기는 반작용.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인이라 하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인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결과가 뭐였어요? 문제점. 주자속 감소한다. 기전력이 감소한다. 같은 말이고요.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더라. 그러니까 브러쉬 부근에 불꽃이 발생하더라. 이게 문제점이야. 그럼 해결책은 뭐였어요? 가장 효과적인 건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두 번째, 보극을 설치한다. 세 번째, 브러쉬를 회전 방향으로 미리 갔다가 이동 설치를 한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정류작용입니다. 정류란 제가 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류를 필터링 해주는 작용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자꾸 방향이 바뀌는 이 교류, 이런 걸 교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왔다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번 전류를 방향이 일정한, 이제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 직류로 이렇게 바꾸는 걸 정류작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류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일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정류자의 구조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하나의 원이 아니다. 원에 그 반쪽이 잘려 있다. 그래서 약간의 공간, 갭을 가지고 있는 게 정류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정류자 면, 그리고 정류자 면에 붙어서 전류를 외부로 인출해 주는 게 바로 브러쉬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계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기자가 있어요. 여기 전기자 도체 이렇게 가본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N극 앞에서는 들어가는 전류가, S극 앞에서는 나오는 전류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이 도체는 여기서는 항상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전류의 방향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정류자가 회전을 하면서요. 회전을 하면서 이 정류자가 오른쪽 브러쉬와 붙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류자 면이 브러쉬와 붙어 있을 때, 여기에 붙어 있을 때는 항상 들어가는 전류가 되고요. 이게 회전을 해서 다시 요 브러쉬에 붙어서 회전을 해서 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한번 들어가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 브러쉬에 정류자 면이 붙어 있을 때마다 여기서는 무슨 전류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나가는 전류가 이렇게. 그래서 이 브러쉬에 붙어 있을 동안에는 계속 들어가는 전류가, 이 브러쉬에 붙어 있는 동안은 계속 나가는 전류가. 그래서 파형으로 그리면 여기서는 들어가는 전류만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나오는 전류만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서로 일치해서 가게 되더라. 이걸 우리는 정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정류가 되는지 이 정류를 곡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정류란 플러스 I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가 나올 때까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정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축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로축이 바로 전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가 나오는 전류가 될 때까지 우리가 정류를 시킬 거니까 그 정류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직선 정류 곡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직선 정류 곡선을 띠는 건 이건 뭐 이상적인 정류 형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항상 직류하면 생각하는 이런 직선 곡선을 띠는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이상적이다. 그러면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이런 곡선이요. 마치 사인 파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저런 유형의 정류를 우리가 정현정류 곡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봤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사인바 형태로 매끄럽게 변화가 된다, 잘 되고 있다, 양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색깔을 좀 바꿔서 볼게요. 지금 처음에 정류 시작할 때 점점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어때요? 기울기가? 여기서 기울기란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량이 지금 가면 갈수록 여기 봐봐요. 여기는 엄청나게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변화량이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는 거야. 이건 뭔가 변화량이 크다? 여기에서 뭔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잘 되다가 후반, 말기로 갈수록, 정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불량이 나는 형태, 이런 걸 우리가 뒷심이 좀 부족했네 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 정류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류 말기 기울기가 급격해지는 정류 불량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곡선을 볼까요? 여기는 초반부터 기울기가 무진장 가팔라요. 그쵸? 그러다가 점점 완만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 얘는 초반부터 너무 급격하다. 그래서 열정이 너무 과했네. 그래서 초반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저런 곡선 형태를 과정류 곡선이다 라고 합니다. 언제라고요? 초기에. 그래서 정류 초기에 정류 불량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에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곡선을 줄 겁니다. 곡선을 주고 부족 정류 곡선은 몇 번이냐 혹은 과정류 곡선은 몇 번이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류 불량의 원인이 뭐냐? 정류 불량 하면은요, 이 브러쉬 부근에서 자꾸 이 아크가 생기는, 불꽃이 팍팍 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정류 불량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급격한 변화량입니다. 자, 보세요. 플러스 전류, 들어가는 전류에서 나오는 전류일 때, 그러니까 정류자면 있으면 이 브러쉬가 이렇게 통과할 때
플러스 i에서 마이너스 i로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그때 엄청난 변화량이 생기잖아요. 전류량 자체가 방향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면서. 그래서 전류가 바뀌는 그 시점에 전류의 변화량만큼의 어떤 역기전력, 이걸 기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전류의 변화량만큼의 기전력이 발생해요. 이 기전력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류 불량의 원인은 바로 역기전력이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리액턴스 때문에 나오는 전압,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냥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정류 불량이 나올 수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우리는 이게 훨씬 중요하죠. 5번. 그래서 이런 정류 불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극. 우리 보극 이미 봤죠? 어디서 봤어요? 전기자 반작용에서 봤어요. 전기자 반작용에서 보극이 전기자 반작용의 해결책으로 나왔죠. 교차 자속을 상쇄해준다. 네,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보극은 역기전력이 생기죠. 급격한 전류의 변화량에 의해서. 그러면 이 보극이 그 급격한 전류의 변화량에 의해 생기는 자속을 다시 한번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역기전력 자체가 좀 적게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역기전력을 좀 잡아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얘의 별명은 바로 전압정유라고도 불러요. 보극을. 자, 두 번째는 탄소질 브러쉬입니다. 탄소질 브러쉬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접촉 저항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접촉 저항이 커요. 전류는 저항을 싫어하죠. 이거 왜 발생한다 그랬어? 전류의 변화량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저항이 크니까 저 전류의 변화량 자체를 좀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질 브러쉬를 설치를 해서 저 정류 불량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저항정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접촉 저항이 컸잖아요. 그래서 얘 별명은 뭐다? 저항정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다음 중 전압 정유를 의미하는 건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거는 보극이다. 저항 정유는 탄소질 브러쉬다. 이렇게 매치를 해주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전기자 반작용을 해결하는 방법하고 정류 불량을 잡는 방법하고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전기자 반작용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효과적인 게 보상 권선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보극이 있었고, 세 번째는 브러쉬의 설치를 이동시켜서 하는 거죠. 회전 방향으로 살짝. 자, 정류 불량은요, 보극이 있었습니다. 얘를 다른 말로 전압 정유라고 불렀고, 두 번째가 바로 탄소질 브러쉬의 채용이죠. 탄소질 브러쉬를 붙인다. 얘는 저항 정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기에 3대 요소, 메인 3요소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아닌 게 뭐예요? 전기자 맞죠? 계자 맞죠? 정유자 맞잖아요. 보극은 아니다. 계자의 역할을 물어봐요. 계자는 자계, 자기장, 그래서 자속을 발생시킨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제가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3번과 4번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철심을 쓰죠. 계자도 계자 철심이 있고요. 이렇게 계자 권선을 감아서 하게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자속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철심에요. 권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열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계자 철심은 난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열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근데 열이 발생한다는 건 어떤 전력이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전력을 우리는 손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철심에 전류를 흘려줬는데 뜨거워졌어요. 그 손실의 이름은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막 빵빵빵빵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속의 변화량만큼 철심에 또 한 번 뭐가 생기냐면 직선 자속이 가니까 회전하는 전류가 생겨요. 그걸 우리는 맴돌다 그래서 맴돌이 전류 혹은 이걸 한자어로 와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전류가 생겨 열이 생겨 또 뜨거워지죠. 이거 난로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우리가 또 와류손, 맴돌이 전류, 손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철심이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보시면 직류 발전기의 철심을 규소 강판과 강판으로 성층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두 녀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예요.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려면요, 철심에 규소를 좀 섞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 와류 손을 감소시키려면 이 철판을 슬라이스를 쳐가지고요, 면에다가 코팅을 해서 전류가 통과하지 못하게 그래서 다시 붙인대요. 이걸 우리는 성층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우리 슬라이스 치즈 먹는 것처럼 크게 팔면 이게 다 잘려져 있고 이제 치즈를 감싸고 있는 비닐이 다 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층을 해서 사용한다. 이유는 뭐다? 바로 맴돌이 손과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자, 4번도 볼게요. 와류 손을 감소시키고 싶대요. 맴돌이 전류를 감소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게 뭐다? 성층이요. 성층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4번을 통해서 우리가 철손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극, 극수는 8극이고요. 파권이래요. 그러면 병렬 회로수는 그렇죠. 2개가 되는 거죠. 이때 병렬 회로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60번은 여기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기호로 써주세요. 6극, 도체수, 우리 Z라고 쓰죠. 매극 자속수니까 파이, 회전수는 대문자 N. 그때 기전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기호로 자꾸 쓰셔야 공식이 좀 떠오를 수 있어요. 기전력 2는 다시 한번 60A의 P존입니다. 다 대입하면 되겠죠. 단, 병렬 회로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병렬 회로수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바로 파권이란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파권은 무조건 병렬 회로수가 몇이다? 2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120V 나올 겁니다. 자, 7번 볼게요.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는 요인이 되는 전류가 누구냐? 전기자 반작용이니까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류일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전기자 권선에 의한 전류 때문이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게 뭐냐?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주자속 감소, 유도 기전력 감소, 중성축의 이동, 절연 내력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은 게 뭐냐? 1번 보실게요. 위치를 중성축 옆인데 어디 옆이야? 왼쪽 옆일 수도 있고 오른쪽 옆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써주셔야죠. 회전 방향. 그죠? 발전기니까. 자, 두 번째, 브러쉬 압력을 조정한다? 뭐 이런 말은 없었고요. 세 번째, 보극과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이거 완벽하게 맞죠? 보상권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10번은 불꽃 없는 정류가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죠. 가장 유효한 건 보극과 탄소 브러쉬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로 한번 쭉 푸시면서 관련 내용을 빈칸에다가 좀 적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보극은 전압 정류, 탄소 브러쉬는 저항 정류였지? 이렇게요. 그래서 기억을 좀 되살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